예. 2학년 12강 6월 24일에 방송될 동영상을 2차식 2학년 12강 2차식 24일 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차시에서는 커브 1차시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죄송합니다. 커브랜다. 14강 때 저희들은 그리고 15강이 제출인데 14강 때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카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4강 때 12강이니까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 되겠죠. 카 디자인 프로세스 설명을 하고 이때 15강 때 레포트 제출하는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한 4가지 정도 미리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좀 14강 때까지 다시 아직 뭐를 정확히 내야 될 거라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조금 다를 수가 변수들이 한 4가지가 설명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원래 시험으로 그래서 레포트로 제출을 하려면 한 4번 문제, 그러니까 4번째 어떤 주제가 약간 오락가락해서 저도 그거를 설명을 하기가 여러분들이 쓰기가 레포트로 제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여하튼 첫 번째 주제 레포트는 15강 때 제출할 레포트의 저것은 뭐냐면 일단 사이드 뷰나 프론트, 리어 쿼터 뷰도 괜찮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자신 없어도 됩니다. 일단 사이드 뷰 그리고 프론트 리어 뷰 그려준 다음에 자동차 용어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가르쳐준 모든 거 용어를 다 넣어서 거기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어. 자, 요거 A 필러 A, B, 커터 글라스 있죠? C 필러 이렇게 해서 싸잡아서 1번, 2번, A, B, C 필러 이렇게 알겠어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여기는 커터 글라스 써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있죠? 이렇게 해주면 3번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막 또 써가지고 그린 데다가 영어로 쓰던 한글로 쓰던 저는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휠 베이스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 그리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휠 베이스가 한글로 뭐죠? 축간거리죠. 그래도 맞습니다. 인식만 하면 돼. 여러분 알고 내가 알면 돼. 후드, 본네트 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아는 거 다 적어줍니다. 어느 게 맞다. 어느 회사는 본네트라고 그러고 어느 회사는 또 후드라고 그러고 중요한 게 알면 돼. 호그 램프다. 호기 램프다. 영어 발음하기 나름입니다. 한글 2개 다 쓰는 거 다 맞다라고 해줄 겁니다. 아느냐 요게 중요한 거야. 영어 외래어다.
필요 없습니다. 한글로 써도 됩니다. 스펠링 모르면. 근데 되도록이면 영어로 중요한 것들은 좀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A3 용지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A3가 내가 A3 문제지를 주거든. 근데 A3는 여러분들이 보낼 때 사진도 그렇고 되게 출력도 그렇고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A4로 하시던가 뭐 A3가 된다 그런 사람은 A3 뭐 사진 찍어서 보내고 사진이 아니라 그냥 파일로 해갖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한 방법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자동차 프로세스. 이게 이제 14강 때 따로 설명할 만큼 그리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이미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보안, 자동차 회사들은 보안이 세기 때문에 보안 관련해서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동영상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거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해서 그것은 이후 차후에 여러분들과 3학년이 돼서 봐도 되니까 그렇게 다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어떤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수업은 이론 수업보다는 뭐 이론도 있습니다만 실습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까 근데 특히 2학년은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이 따로 있지 않고 저는 이렇게 같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수업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연계된 그런 부분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면 수업이라 그래서 대면 수업이 일어나면 여러분들과 다시 중요한 어떤 팩트 체크는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동차 디자인 프로세스 동영상을 쫙 보여주면 이해가 쫙 될 겁니다. 어떤 특정한 차량 하나, 둘, 뭐 세단, SUV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양산차 메이커에 그래서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리뷰가 있고 상품 기획이 있고 그죠? 자동차 프로세스의 첫 번째는 그렇죠? 상품 기획입니다. 뭐 어떠한 뭐 해갖고 뭐 컨셉이 어떻고 뭐 여러분들 사용자 분석하고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컨셉 잡고 상품 기획이라는 게 여기까지만 얘기가 시작이 스타트는 이렇게 된다. 상품 기획서부터 써주면 될 겁니다. 자동차 프로세스의 관해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 차트에 보면 막 프로세스가 상품기 그래서 뭐 칸으로 막 착착착착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1차 품평 지금 뭐 어떤 리뷰를 하죠. 그래서 뭐 또 이번에는 또 뭐 삼각형 다이아몬드도 있죠. 그래서 이런 도식도라 그러나요? 그런 표대로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체크합니다. 그 도표를 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도표를 보고 또 제가 또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기억해내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 14강 때 하는 얘기 프로세스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들으신 분은 용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있는 거니까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 2번 자동차 프로세스에 대한 정리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거기 때문에 차등이 아마 여기서 나올 겁니다. 14강 때 수업하는 거를 정확히 듣고 제가 그냥 쓱 우스갯소리로 날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표대로 쓰면 빵점입니다. 도표 그냥 써서 그려놓지도 않아요. 이해. 이래서 사장님들이 어떤 1차 리뷰가 있습니다. 뭐 스케일 모델을 만들고 나서는 5분의 2 스케일을 하던 뭐 어떤 스케일 모델이 있죠. 스케일 모델을 만들고 나선 뭐 여러 가지 어떤 컨셉을 가진 차들, 뭐
뭐 SUV다 그랬을 땐 SUV에 대해서 각자 여러 디자이너들이 덤벼서 뭐 여러 차종을 스케일 모델로 만들어 보고 또 품평을 통해서 경합을 해서 또 올리고 당첨된 당첨이란다. 결정된 디자이너 아닌 그 담당 디자이너가 쭉 끌고 가는 그런 방법들을 채택해서 또 이후 또 1대1로 그 사이즈 업, 그렇죠? 실차 크기로 뻥튀기가 돼서 데이터를 또 도면화돼서 팁 드로잉을 잡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쭉 해나가면 됩니다. 또 리뷰를 거쳐서 뭐 다시 또 새로운 걸 또 듣고 조합을 하고 뭐 세 대에서 두 대로 막 줄여서 이미지들 사이드나 뭐 프론트나 그 이미지를 또 이식을 해서 또 한 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경합 과정들 이런 것들도 설명에 다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식표로 그리지 마십시오. 제일 싫어요.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도 까먹을까봐 여러분들하고 미리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좀 저도 조급해. 종강 때 이게 또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하면은 진짜 딱 끝내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지금도 레포트를 11강을 못 받고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주간 그 띄엄띄엄 레포트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참 힘듭니다. 저도 지금 주말에 맨날 나오다 보니까 주말에 교수도 되게 바쁩니다. 나름대로 생활이 있어서 아이들 그런 데도 뭐 가야 되고요. 뭐 그래서 주말에 찍으면 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쓸쓸합니다. 학교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평일에 금요일 날에 와서 이렇게 찍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탄탄한 기획이니까 그것은 뭐 언제 찍는 거는 뭐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까먹을까봐 조급해서 까먹는다기보다 빨리 또 밀려갈까봐 13강, 12강 때 뭐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얘기 못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또 다시 동영상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알 때 제가 기억날 때 빨리빨리 해주는 게 낫겠다 학생들도 그리고 자료들도 내가 빨리빨리 올려서 미리 좀 다 보고 그래서 14강 때 말고 한 13강 때 12강 좋습니다. 12강 요번에 수요일 날 때까지 제가 그 리서치 자료 있죠. 14강 때 볼 수 있는 자동차 프로세스에 대한 그 약간 논문화된 자료입니다. 한 30페이지가 되나?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페이지들을 다 전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화장실 앉아서 그냥 또 알죠? 잠자기 전 쭉 한번 읽고 화장실에서 읽는 게 최고예요. 굳이 막 이렇게 뚫어지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느긋하게 한번 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쓱 읽어봐요. 제 수업 그대로 읽어요.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도식표 보려면 또 되게 머리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근데 좀 이해를 좀 하면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 사진 자료는 참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1, 2,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뭘 했냐? 보통은 3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설명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예요. 자동차 디자이너의 자질을 얘기를 합시다. 교수는 이 방법을 10년 이상 하물며 그 회사에서도 오브젝트 트레이닝 잡 해서 계속 그 강사를 하면서도 이 시험 문제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저도 어디서 얻었냐면
저는 이제 뭐 공대생입니다만 대학원을 이제 미술을 했습니다만 그 공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육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외람되는데만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사 교수님이 오셔갖고 시험을 봅시다 그러면서 책을 딱 덮고 볼펜 하나랑 그 종이 A3 용지 딱 주시더니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 서술하시오. 동대인데 계산하시오. 뭐 물론 그렇습니다. 다 씁니다. 타타타타타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식을 꺼내서 쓰는 뭐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냥 단순 정보가 아니라 그거를 보고 나도 놀아시오. 뭐 머리기나 뭐 어떤 인문학적 배경 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소양 속에서 다 글들이 나오겠죠. 여하튼 논하시오, 정리하시오, 설명하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묻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했나 안 했나 거기도 어떤 체크가 되고 또한 이것을 글로 쓸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안다, 알고 있는 것과 그죠? 단순 정보로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어떤 그 교수님의 그 육사 교수님의 시험 방법론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이제 감명 깊어서 저도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다 이것이. 그래서 글을 쭉 소설처럼 써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 그 의식의 흐름 방향이 있죠. 그대로 쭉 써주시길 바랍니다. 일기처럼 이를테면 소설처럼 막힘없이 이거는 뭐 1번 뭐고요, 2번은 뭐고요. 내각은 알아봐야 되잖아. 그럼 머리 아픕니다. 그냥 나도 그냥 화장실에 앉아서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를 체크합니다. 쭉쭉쭉 보고 좋은 거 A4 저기다 던져놓고 저기다 던져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편할 때 평가해 줍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라 그랬는데 한 가지는 아직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철학을 3번부터 약간 좀 그렇죠?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허나 그 프로세스 거기에 보면 자질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무려서 소설처럼 자질론에 대해서, 디자이너 자질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장난인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약간 철학을 묻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 깊이 있게.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어떤 시대에 반영된 그런 시험 문제를 좀 넣고 싶은데 그걸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뭐랄까요, 좀 서치를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를테면 생각나는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유행이 가능하고 좀 약간 미래라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관련된 그런 차들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변화, 방향, 그렇죠? 비전, 그리고 차의 세계는 어떻게 갈 것이다. 자동차에 국한시켜서 국한이 아니죠. 뭐 자율주행 아시죠? 그런 모듈 위성에서 쏴주는 신호, 버스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교통 문화는 어떻게 갈 것이다. 그리고 뭐 2025년도에 45년도인가 35년도 죄송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인천공항에서 그 이제 수상 택시가 한강에 뜬지 뭐 한 20년이 넘었습니다만 20년까지는 안 되구나.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라고 하더군요. 제가 2045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될. 그래서 드론, 크게 드론이죠. 거기서 태워가지고 오는데 17만 원인가 11만 원인가 뭐 상당히 고가인데 그게 2만 원까지 떨어지는, 일반화돼서 그렇게 항공 그런 근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의도까지 인천공항에서 뭐 20분인가
35분인가 그렇게 걸린다라고 하더군요. 뭐 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읽긴 읽었는데 정확히 설명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자동차에 대한 미래, 지상 또 우리 일반 지층의 차, 그리고 위성, 그리고 자동 항법 장치, 그게 2만 원까지 아까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뭐 17만 원인가 봤는데요. 그때 운송 기사가 있어, 기사님이 있으니까 이제 인건비가 들겠죠. 근데 그게 항공 자동 자동 항법 장치를 써서 무인으로 운행을 하면 2만 원까지 다운된다라는 형식을 띄는데, 그것은 아마 40년 이후인가 그렇더라고요. 2040년, 45년인가. 근데 딱 미래 얘기니까 숫자로 규정하기 힘든 좀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여하튼 해서 그런 자동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미래,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낼까 합니다. 물음표 아니에요. 미래 자동차의 미래 교통수단은, 그렇죠? 미래 교통수단은 비전에 대해서 됐죠? 미래 교통수단이 비전에, 미래 교통수단이 비전이라고 했는데 근미래 아니면 미래. 스위스에 보면은 우리나라 수소차, 현대, 하이브리드 수소차가 납품이 됩니다. 수주를 했죠. 그 차는 바로 수소 회사입니다. 수소를 만드는 회사. 그렇죠. 수소 만드는 회사에 전기차가 굴러가면 모르겠습니다. 수소는 폭발력이 강하죠. 수소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걸 동력계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일렉트릭 뭐 정적 충격이 있다면 터질 수도 있죠. 그거보다도 수소 회사에서 왜 전기차를 끌어? 그것도 좀 컨셉에 좀 안 맞아. 그래서 수소차가 스위스로 팔려갔다라는 이미 좀 꽤 된 얘기입니다. 한 2, 3년 됐나요? 여러분들 수업할 때 뭐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그 어떤 기업체들도 그렇게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컨셉을 유지하면서 이미지 강화를 하면서 어떤 또 사회적으로, 스위스잖아 말 그대로 깨끗한 청정 지역에 하이브리드 들어가야죠. 제일 먼저 그런 데가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25년까지 뭐 다 틀립니다. 보통 25년에 많이 갈리는데 이제 우리도 사대문 안으로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경유차가 곧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저감 장치를 달지 못한 차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지를 뗍니다. 이쪽으로 7월 1일서부터인가 뭐 법이 그렇더군요. 저도 경찰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만큼 그 미래에는 미래 교통수단은 하이브리드로 변화할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 자명한 사실이고 다 아는, 하물며 우리 애들도 저거 전기로 가, 뭐 동력계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도 다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뻔한 얘기 적지 말고 내 비전에 대해서, 미래 교통수단 비전에 대해서 뻔한 얘기 적지 말고 뭔가 관련된 좀 책을 좀 읽으시던가, 아니면 아시죠? 거기에 쓸만한 키워드, 주부제 고민하듯이 그렇게 교수를 좀 감동시키면 점수 더 드리겠습니다. 3, 4번에서 점수가 또 갈릴 수가 있습니다. 2번 대단하죠. 1번 뻔한 답 나오겠죠. 개수로 또 점수를 매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내가 가르치는 거 다 빼갖고 다 적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서치해갖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시험 범주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4강 때 카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한,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설명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냥 14강 보세요. 내가 14강 때, 아니 12강 강의를 보십시오. 거기에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때 빠듯하거든. 프로세스 정리해 주는 것만 해도. 근데 빠듯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디오 자료를 저희가 보질 않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그 시간이 좀 빠져서 설명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아쉽고, 또 14강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종이만 읽어주는 형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 준 거 25장에서 30장 범위 되는 거 그것만 읽어주는 거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그 도식화된 프로세스, 상품 계획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프로세스, 익스테리어 프로세스, 뭐 그런 것들이죠.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는 동일시하게 시작된다. 스타트 라인이 같이 개발된다. 칼라까지도 같이 개발된다. 선도는 나중이죠. 예. 다 만들고 나서 선도팀으로 보내진다. 데이터가 스캔, 데이터 크레이에 대한 데이터 스캔을 만들어 스캔을 떠서 그 선도라는 어떤 CAD, 뭐 유지나 뭐 여러 가지 설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팀으로 데이터가 넘어갔다. 이렇게 그런 설명들을 또 잠깐 뭐 맛보기를 했는데,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들을 14강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질문이 있으면, 그죠?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면 문자를 해서, 아니면 카톡으로 좋습니다. 언제든지 매일 밤 8시 이후에 교수한테 주시면 답변 바로 해드릴 수 있으면 바로 해드리고, 다음날로 넘기진 않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뭐 전화 완전히 급해 전화하십시오. 통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2학년 이제 2차시 전반적인 어떤 우리 14강까지 가져갈 프로세스 시험이 아니라 레포트 제출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차시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점선면 기법에 대해서 끝내고, 커브까지 갈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도 뭐 금방 하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3차시에서 뵙겠습니다.